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3일 제가 있는 비엔나는 오전 6시 18분, 한국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 자유포럼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유동열 원장, 그리고 국회 자유포럼은 심재철 의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했는데, 북한 도발에 의한 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에 맞서 싸우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2.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밖에 되지 않았다면은 100%가 되죠. 그런데 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반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이 52%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이 침략했으면 다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겠다는 사람이 거의 반이나 된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연령이 낮을수록 싸우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참전 의지, 싸우겠다는 사람이 4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대는 47.8%, 20대, 30대를 합치면은 44%만이 싸우겠다. 나머지 56%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사람, 응답자 중에 응답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국내에서 어디 피신하겠다는 사람이 24.8%, 외국으로 피신하겠다는 사람이 11.8%나 됩니다. 더구나 가공할 대답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침략하는 북한군을 환영하러 나가겠다. 1.7%입니다. 1.7% 작은 것 같지만은 전 국민 대비하면은 이게 수십만 명이 됩니다. 수십만 명. 그럼 수십만 명이 완장차고 북한군 환영하러 나가겠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6.25 때처럼 군인, 경찰관 가족을 잡아서 숙청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만약 수십만이 완장차고 나선다면 우리는 후방은 그 순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외로 피신하겠다는 응답자도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국외 피신 응답자가 23.7%로서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외 피신하겠다는 국민이 11.8%인데 이분들이 항구나 공항으로 몰려가면은 비행기, 여객선 다 마비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탈출 러시 11.8%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 인천공항이나 부산 항구로 몰려가면 마비돼 버린다? 그러면 전쟁 물자는 어떻게 실어나릅니까? 자, 이것은 과거와 비교하면 어떠냐? 2015년에 당시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괴군이 남침했을 때 싸우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당시에 보면은 20대, 30대의 경우입니다. 약 75%였습니다. 꽤 높았어요. 75%. 75%인데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31%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거죠. 20대, 30대 중에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싸우겠다 75%, 지금은 싸우겠다 44%,
31%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약화시키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약화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치명적 역할을 했다. 군 통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만 바라보면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준 안보와 관련된 발언을 보면은 첫째는 대한민국은 지킬 가치가 없다. 왜냐? 대한민국 건국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다. 사생아적 존재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에 대해서는 마치 상관이라 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상관이고 자신은 부하인 것처럼, 김정은 앞에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시켜주고 자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몇 계급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언론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하고, 이걸 바라본 한국 사람들은 과연 싸울 의지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북한군을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게 함으로써 왜 총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도권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봐도 북한군이 쳐내려오면은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해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때 개념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단독으로 남침하면은 한국군은 미군 도움 없이 1대1로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북한군이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할 때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자주국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북한이 포격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자체 핵무장이란 말도 나오지 않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이런 분위기를 만든 점에 있어서는 보수 세력의 책임이 큽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나라가 저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처럼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차례 큰 전쟁을 통해서 수십 배의 아랍 세력과 싸워서 이겨냈는데,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쟁 물자를 지원받은 사실은 있고 외교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은 왜 그랬느냐? 외국 군대가 자국의 수도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국민들은 타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고참 군사 전문 기자가 1995년에 제가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했을 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자국의 수도에 주둔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타락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어렵지만은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싸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나면은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참전하기 위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나면 싸우겠느냐 안 싸우겠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세계 한 200개 나라 중에서 랭킹이 10등 전후입니다. 가장 행복하다 이거예요.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산다. 항상 전쟁 분위기가 깔려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도가 높으냐. 그것을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장된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휴가 갈 때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어디를 가든지 실탄 장전한 총을 들고 다니지 우리나라 초병들처럼 실탄 빼고 몽둥이 같은 총 들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 거죠. 쾌감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행복은 보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전쟁 나면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겠다는 사람이 반밖에 되지 않는,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는 싸우겠다는 사람이 40%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데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용감하게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20대, 30대의 반은 북괴운이 내려오면 도망가겠다는 사람, 도망가겠다. 이렇게 만든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25일 연설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